사과 1.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책은 16쪽입니다. 16쪽 먼저 보시면 관점이라고 얘기가 나오지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아니면 처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글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글 쓴 사람이 그래서 다루는 그 화제 여기에서는 이칠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에 관한 기본적인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 중립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글의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은요. 글의 제목을 보면 글의 관점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가 나타나고도 있고요. 글쓴이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서 글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단을 보면서 문단의 중심 내용을 찾아서 보면은 글의 관점 파악하고 글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서 글 전체를 보니까 이것은 부정적인 관점이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점이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같은 화제를 다룬 같은 주제를 다룬 여러 글의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면서 읽으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 화제에 관한 지식이 풍부해집니다. 이것저것을 많이 알 수 있고요. 글의 내용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여기까지밖에 못했는데 반대편의 관점에 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사고의 폭을 넓히고 균형 있는 시각,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도 보인다. 이렇게 그래서 장점, 단점, 긍정, 부정을 보면서 자신의 관점을 세우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28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 들어가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칠 권리 법제화 시급해. 제목 자체도 시급해. 빨리 하자라고 하죠. 주장하는 글입니다.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재고요. 주제는 이칠 권리의 법제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칠 권리의 법제화가 빨리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짜임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들어가는데 서론은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론에서는 그럼 왜 그렇게 법제화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까닭을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고요. 결론에서는 이칠 권리의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이칠 권리 법제화 신중해야 라고 하면서 제목에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갈래는 주장하는 글이고요. 제재도 이칠 권리의 법제화 똑같은 제재를 가지고 주제 볼까요? 이칠 권리의 법제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글에 답게 주장과 근거가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법할 인들을 들어서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시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서론에서는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본론에 그 문제들을 세 가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칠 권리의 법제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칠 권리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한번 가볼까요? 내가 개인이 타인에게 자신과 관련된 글, 사진, 동영상 등 인터넷에 있는 나의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이칠 권리라고 합니다. 29쪽입니다. 그러면 이칠 권리가 법제화, 법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논의를 할 수 있는 배경이냐면요. 2014년 5월에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이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에 유럽 연합이 유럽 일반 정보보호법,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면서 이칠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죠.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칠 권리를 어떻게 하자, 법제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요, 이칠 권리 법제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주장, 빨리 합시다 라는 뜻입니다. 근거, 인터넷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다.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개인정보를 어떻게 할 것이다.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이 있지만 그것으로 이칠 권리를 충분하게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 나타난 관점과 주장을 한번 볼까요? 나에서는 이칠 권리 법제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세 가지가 있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고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그 법의 적용 범위가 논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의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면서 읽으면 무엇이 좋은가요? 자,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면서 화제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지고요. 사고의 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질 수가 있지요. 긍정, 부정 다 읽다 보면은요. 아, 이것은 옳은 부분, 요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의 관점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고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목 자체가 이칠 권리 법제화 시급해라고 하면서 이칠 권리를 빨리 하자라고 하면서 유럽연합에서 2018년에 일어난 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칠 권리 법제화는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칠 권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개인이 타인에게 자신과 관련된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것을 법제화해야 된다 하는 근거를 첫째 근거, 두 번째 근거 20쪽에 세 번째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하는 까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본문에서 첫 번째, 인터넷에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이 되는 환경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가 있고요. 법제화를 하면 현행법만으로는 이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라고 법제화하는 까닭을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지, 공개한 정보가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시죠. 그래서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에 나타난 이칠 권리의 법제화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빨리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시 첫 번째, 인터넷에서 너무 환경이 많이 노출되고 있고요. 두 번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 세 번째, 우리나라의 지금 법 가지고는 충분히 보장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에서는요. 이칠 권리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쪽 들어가 보면은 이제 나라고 하면서 제목 보입니까? 이칠 권리 법제화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중하자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칠 권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라고 하는 사건을 먼저 예를 들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마지막 줄에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법제화 같은 우리나라는 논의가 활발하게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배경은 유럽에서 사법재판소에서 이칠 권리에 대한 법적 강화를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칠 권리에 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 첫 번째, 알 권리 침해, 두 번째,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 범위 적용에 논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한번 본론 들어가 보면은요. 이칠 권리를 법제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무엇이냐? 첫 번째, 알 권리 침해, 두 번째, 표현의 자유 침해, 세 번째, 법의 적용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에서는 신중하게 하자.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자, 옆에 나에 나타난 관점은 이칠 권리의 법제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첫 번째, 알 권리 때문에. 두 번째, 표현의 자유 때문에. 세 번째, 적용 범위 때문에. 했던 말 계속하고 있죠.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쪽 가봐야 되냐면요. 방금 전에는 이칠 권리의 법제화를 관해 가지고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광고지요. 이칠 권리의 법제화를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어떤 형식면에서 하고 있느냐? 얘는 광고로 하고 있습니다. 이칠 권리의 법제와 똑같은 제재지요. 법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특징 나를 지워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림을 함께 제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호소하는 듯한 문구를 써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인상 깊게 전달합니다. 끝.